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신혼 첫날 밤이 굉장히 설레임으로 어떤 기대로 기다려 주실 거고요. 오늘은 신혼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서 특히 신혼의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콤한 신혼부부의 안방으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박혜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원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혼여행 때 별로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해갖고요. 신혼여행 때 그냥 이렇게 같이 팔베개하고 잠자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한원수 소장님은 신혼 첫날 밤 제일 먼저 신랑에게 들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날 너무 결혼식 하면서 피곤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기억과 첫날 밤 호텔방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자유다. 정말 이제 합법적으로 부모에게 허락을 다 받고 우리 둘만의 공간에 있다. 그래서 환호를 질러요. 자유다?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하도 오래돼갖고. 그 전에도 그럼 어른들 몰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네. 그랬던 얘기군요. 아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다. 이제 합법적으로 네. 만나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다. 참 좋은 거죠. 박사님은? 저는 그 노래처럼 그냥 잤어요. 노래처럼요? 그 전날 밤에 그 노래 있잖아요. 전날 밤에 첫날 밤에. 근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잤네.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도 했고 그날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우리 조금만 눈 붙였다가 우리 일어나서 좀 해볼까 했는데 조금만 눈 붙인다는 게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만 잤다가 해보자 그러더니 진짜로 해봤네요. 아침에 해. 네, 맞아 해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후회가 안 되나요? 그래도 결혼식 첫날 밤은 항상 꿈에 그리는 그런 첫날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잤다는 건 설레이는데, 뭐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어디 피곤해서 또 혹은 뭐 그날 친구들이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냥 잤던 것도 그때는 좀 싸움이 나고 그러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니까. 그냥 잤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남들이 안 겪은 일을 겪은 거라 그럼요. 추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이제 같이 사는 건데요. 뭐, 그죠? 되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하는 성교육 중에 하나가 유일한 성교육인데 그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잘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잘하고 와라.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어떤 엄마가 너무너무 순진한 딸한테 신혼여행 때 잘하고 와라. 그리고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잘했다고 멋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고 이제 첫날 밤 치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최고라고. 네.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자 너무 까졌다 그랬고 이혼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 남자한테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그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너무 또 얘기네. 순진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또 이혼하는 케이스도 실은 이혼이 많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년 이내에 네. 그리고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일로 그러니까 조그만 일로 그 서로 오해가 돼서 이혼하게 된 일도 많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방을 누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첫날 밤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를 판가름할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딱 가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여자한테 짐을 다 맡긴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밤에 그 기분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 미숙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행동에 갖고도 서로 오해할 수 있고 그럼요, 예. 그거 갖고 서로 미워질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990년인가요? 그 88년부터 93년 정도에 신혼은 아름다워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그때 재밌게 그때 한 봤어요. 얘기 중에 예. 하나가 그 누구나 다 그날은 신혼 첫날 밤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방에 딱 들어갈 때 왜 새 집에 들어갈 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신랑 신부를 다 안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딱 문 열자마자 딱 안았어요. 좀 일어나겠습니다. 딱 안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이 좀 없어요. 서양 사람들 힘이 좋은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한 10m 가야 들어서 되는데.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신부들도 그 폼은 알아갖고 예. 폼 나게 하려고 목을 딱 잡았는데 안 떨어지려고 더 꽉 조이는 거예요. 그게 놔 이렇게.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목이 웃기네요. 졸려갖고 예. 같이 그렇죠. 넘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조이고 예, 같이 넘어졌어요. 또 예, 멋지게 또 샤워하고 나오면서 침대 위에 딱 예, 그런 거. 장면. 뭐, 그쵸. 예, 병원에 뭐 그런 얘기 있다며요? 한번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영화에 보면 거의 대부분 신혼 첫날은 아니면 새집 이사 갈 때 그렇게 예. 멋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몸무게도 잘 모를 뿐더러 이렇게 허리에 힘을 잘 주는 방법을 알지 않으면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특히 이제 목욕탕에서 그 안고 오다가 목욕탕 미끄럽잖아요. 미끄럽죠. 예. 넘어져 사고 많이 나죠. 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얘기를 하나 해주시죠. 이제 샤워를 하고 예. 부부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안고 나오다가 딱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어요. 앰뷸런스를 부르든 뭐 누구 호텔 보이를 불렀겠죠, 벨보이를. 예, 예. 그래서 막 연락을 해서 나오는데 옷이 다 벗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옷도 안 입고 그냥 막 타월인가요? 침대 같은 예, 예, 시트로. 그런 시트로 뚫뚫 말아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갔다 왔는데 그 병원에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옷이라도 입혀서 들고 오지요. 뭐 이랬다는 급하니까? 얘기도 급하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만 그 생각 느낌이 얼마나 당황은 그렇죠. 했겠어요. 잘못하면 옷 입힐 죽을 새도 수도 없었겠죠. 있어요. 잘하고 싶었겠는데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뭐 일단은 아침에 또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면은 관광버스를 이렇게 단체로 다니다 예. 보면 아무래도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뭐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일찍 나왔겠어요. 그래서 늦게 나오니까 남들이 다 올라오는 버스에서 막 박수를 치더래요. 네. 그러니까 왜 박수를 쳤겠어요? 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거라고. 그래서 경강세나 뭐 예. 너무너무 황홀한 밤을 보내서 저렇게 늦게 일어났구나.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남의 속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신혼 때 벌어질 수 있는 병이라고 할까요? 병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다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밀월성 넘어져서. 건강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되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싸움 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여자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아, 밀월성 방광염. 방광염. 예. 예. 그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남자가 병이 있어서 나한테 병을 옮아준 게 아닌가 싶고 남자가 생각에는 이 여자가 혹시 병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와보면 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균은 없는데 되게 이제 신혼여행 때 과격한 성관계를 하거나 그럴 때 여자들이 요도가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도가 짧으니까 성관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질이나 아니면 항문 이쪽에 있는 균이 들어가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방광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돼서 싸우게 될 수도 그 있어요. 서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서로 상대를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죠. 예, 서로 너 문제 있구나. 그쪽에서는 나보고 문제 있다 그러고 그럼 싸우고 그런 게 실은 이제 네. 병원에 와보면 그거는 신혼여행 때 가갖고 흔히 발생되는 네. 일이거든요. 좀 미리 병원에 가볼 필요도 있네요. 네. 예. 실은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여자는 산부인과 의사고 네. 남편은 마약 단속하는 검사예요. 아, 예.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3박 4일로. 네, 예. 근데 갔다 와서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관계를 못했다는 예. 거죠? 뭘? 그랬더니 예. 관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랬는데 남편이 구멍을 못 찾더래요. 아, 이게 질을 못 찾는. 예, 질을 못 찾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가르쳐주고 싶지만 또 자기가 산부인과 그런 땐 의사를 또 그러네요, 또. 예, 어. 그래서 또 아는 척 하는 것도 남자한테 자존심 상하게 할 것 아. 같아서 참고 그냥 왔대요. 아이고야. 근데 그렇게 그 질을 못 찾을 수가 있나 저는 믿겨지질 않고 정말 어떻게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니, 우리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못 찾죠, 그러면. 당연히 못 아니 찾죠. 생물 시간에 안 배워요? 여자의 뭐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해갖고 생물 시간에 다 배우고 또 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아유, 그래도 뭐 실전을 안 해보면 예. 모르죠. 저도 솔직히 지금 자세히 몰라요. 그럴까요?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이 시간에 해드릴까요? 그래 주실래요? 그림 네. 준비하셨어요? 네.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여자는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 그러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여자가 다리를 벌렸을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소음수를 이렇게 벌렸을 때 그때 구멍이 2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항문 앞에 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게 질이거든요. 거기에 삽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가르쳐 주시죠. 저 위에 치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배에 끝나는 부분이죠? 치골은 그 헤어가 있는 뼈를 얘기하고요. 아, 음모에 나는데요. 네, 아, 그리고 그 뼈인데고 대음수는 대음수는 양쪽 옆에 양쪽 옆에 그 지방이 많이 있는 두툼한 거고치고 그다음에 음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클리토리스죠. 크리토스라는 예. 거죠. 표피라는 게 음핵을 그 덮고 껍데기고. 있는 네. 포피가 있고 그 밑에 음핵이 숨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질 전정이라 그랬고 질 위에 윗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요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줌 넣는 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질이 있고 네. 소음순이 날개라고 하는 옆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음이 항문하고 질 사이에 있는 회음이 뭘 회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곳이고 네. 남자들 100만 불점 누를 때 거기 누르라 그랬죠. 그리고 애들 낳을 때 저기를 좀 절개해줘요. 아, 저기를 애들 낳을 때 네, 저기를 절개해줘야지 질이 넓어지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항문이 있고. 네. 예, 그 치골이 바로 불두덩이라고 하는 곳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성게를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쑥스럽죠. 왜냐면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열심히 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자신의 성기를 과연 얼마만큼 관찰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그러면 거의 막 그 곳은 안 봐야 되고 보면 안 되는 곳이고 막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자기의 성기를 관찰하라고 항상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자신의 성과 건강 그곳에 혹시라도 뭐가 났나 안 났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자들도 거울을 놓고 항상 자세히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 또 내가 나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나 자신을 또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관찰하고 보고 그럼으로써 지금 설명하신 그 성기의 명칭 어디가 요두구고 어디가 항문이고 다 자신이 사랑하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뭐 지를 못 찾아서 첫 관계를 못 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희가 보면 혼수품을 준비한다고 하면 뭐 냉장고를 산다, 집을 산다, 뭐 그 결혼할 장소, 그러니까 신혼여행 갈 곳 이런 것을 정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가거나 아주 간단한 뭐 그 상대방에 대한 성기 이런 거 하나도 실은 모르고 아주 무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성 교육이 그리고 성 지식이 아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준비가 성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아는 것.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뭐 다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아는데 사실 얼마나 그 첫날 밤을 몰라서 못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발생된 에피소드를 보면 너무 기본적인 지식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결혼할 때쯤에는 성은 수치스러운 거고 치부라고 이 공개적으로 여기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쉬쉬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고 또 죄악시 됐었고요. 근데 이제는 죄악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그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데다 중요한 곳이기 생명을 때문에 잉태하는 오히려 곳이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예. 그래서 신혼 혼숙감이요? 예, 네. 혼숙감으로 건강 진단은 물론 이게 성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게 이제는 더 현명한 그 신랑 신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자, 그럼 게시판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신랑 신부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또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상식 정보 알아야 될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그 남자들이 가장 괴로워하거나 이혼에 가장 많은 사유가 여자의 순결. 예, 그렇거든요. 순결 얘기 이렇게 근데 많이. 이제 순결을 얘기할 때 남자들이 항상 그 처념하게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혼수품 할 때 여자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그 천연막 재생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뭐 넋 놓고 있다가 그건
그것이 남편한테 발각돼서 뭐 내지는 남편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순결한데 천연막이 터지면서 출혈이 없어가지고 이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천연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연막 재생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걸 봐서 아직도 천연막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를 보면 신혼 때 천연막이 파열돼서 혈흔이 있는 경우가 36%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36%요. 예. 근데 첫날 밤에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하고 나면 흔적을 볼 거 아니에요. 혈흔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실망하는 기색이 남자들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그 혈흔이 있고 없고가 인생 그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참 남자들은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첫날 밤을 겪고 나서 여자를 이제 얘는 뭐 경험이 있는 애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그 순결이나 천연막의 신화는 정말 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저도 천연막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부러 어떻게 보려고 아까 그렇게 그림으로 보아도 그냥 보면 안 보인다고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려고 의도적으로 해야 보인다는 얘기인데 우리 육안으로 보긴 힘들죠. 볼 수는 있는데 소음수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되고 자세히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파열된 천연막인지 파열이 안 된 천연막인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거 몰라요. 저도 교육받으면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주 스크린을 크게 해갖고 아주 얇은 필름망처럼 투명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줘서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일반 뭐 사람들이 그 천연막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계란을 삶아놨을 때 껍질 까면 저기 하얀 막 그 예. 속에 막 있잖아요. 그런 거라더만요. 뭐 그런 거에 필름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긴 막이 구멍이 하나도 있더라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월경혈이 나올 수 있게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뭐 두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아예 딱딱해 갖고 이렇게 뭐죠? 두꺼워 갖고 아기 날 이렇게 때야 이렇게 절제해야 파열되는, 될 그런 데도 절제해야 되는 있죠.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천연막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동그란 원의 문풍지 우리 있죠? 예. 문풍지를 이렇게 가에다가 발라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그란 물건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파열될 때 이제 그 파열되면서 약간의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천연막이 파열될 때 나오는 출혈은 약간 이만큼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묻어있는 정도. 거의 모르겠군요. 모르겠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묻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뗐을 때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그래도 정도거든요. 저는 처음에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많진 않고 그래도 침대 시트에 뭐 있던 거가 좀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사람마다 다 다른 게 그렇게 하면서 파열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천연막이 굉장히 두꺼워서 어떤 그 질기다고 생각했고 웬만한 자극에도 이렇게 안 찢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천연막이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연막의 종류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다. 그리고 이제 뭐 흔적이 자전거를 있다는 거. 타거나 뭐 승마하거나 이럴 때 파열될 수도 있고 파열될 수 있는 여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남자들은 그 혈흔이 안 보이고 천연막 파열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인을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나에게 얘는 순결이 또 없는 뭐 여자라고 치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천연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결혼 전 순결은 중요하지 않고 결혼 후에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천연막을 지키고 있다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그래서 결혼 후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가 지나간 자리에 뭐 티가 나냐 바다의 배가 한 번 지나가도 10번 지나가도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천연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실은 천연막을 잃은 상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로 천연막을 잃은 경우 술집으로 빠지는 여자들이 한 8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여자들 중에 사고로 천연막을 잃었을 경우 나는 이제 제대로 결혼도 못하고 이제는 뭐 정상 부부 생활도 못하고 결혼했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술집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것, 처녀막이라는 게 우리 이 성문화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막을 뭐 어느 남자에게 처음에 바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내 몸은 이제 아무렇게나 뭐 이제 나는 어차피 버려진 몸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과연 그게 순결인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한 사건도 엄청 많고. 예,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간직하고 건강한 생활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 포기한다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겠죠. 근데 우리 문화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길들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녀막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 순결하지 않으면 뭐 옛날에 순결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걸 잃었을 경우 반대급부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되게 순결을 잃으면 여자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막 살까 아니면 이 남자랑 결혼할까. 요즘에는 그게 많이 그래도 벗어났죠, 아니, 그런 사고가. 그렇죠. 요즘은 순결이 어떻게 생각하냐, 순결이 뭐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대부분 남자들은 마음과 몸을 깨끗이 간직했다가 물론, 결혼하는 상대 그걸 바래요. 근데 실제는 또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의 기준이 뭐 나는 키스까지만 해도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까지를 허용하는 수준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처녀막까지 또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게 또 순결인 거고. 근데 이제 첫날 밤 순결을 이렇게 바쳤을 때 그 허무함이나 그 순결을 또 벗어 던진 것 같은 그 약간 홀가분함 그런 건 좀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처녀막의 신화, 순결의 그 신화들은 정말 이거 바뀌어야 될 문화가 아닐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의 그 혈흔 흔적 갖고도 인생이 뒤흔들리고 또 첫 섹스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우를 보면 참 우리 문화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요. 신혼 초에 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상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심도 많고, 사랑은 하지만, 또 어떤 행동을 딱 봤을 때, 저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된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성관계 후에도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특성상 거의가 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몸이 이렇게 피곤해진다고 그러나요? 귀찮아진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때 오는 피곤은 잠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담배랑 같이 핀다거나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세수를 한번 하고 온다거나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부부 관계 후에 돌아 누워서 자려고 들어놓았을 때 되게 아내들이 짜증을 많이 내죠. 첫날 밤 여자는 흥분해 있고 그 처녀막을 상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등 돌리고 쿨쿨 소리내고 자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느끼는 그런 그 배신감, 내가 이 남자 믿고 살 수 있나? 이 남자 꾼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서운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그거 하고 났다고 금방 등 돌리고 자요? 그건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요. 예. 부부 관계한 후에 바로 그때는 피곤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돌아놓으면 자고 싶어요. 그 사람 싫거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교육이 돼야겠죠. 여자들은 그 뒤에도 이렇게 안아주고 애무를 해주고 약간 여운을 즐기도록 해야 된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 감정의 소통이다 그러는데 남자는 그런 걸 교육받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전희도 없고 후희도 없고 이제 본론만 하잖아요. 그쵸. 모든 일이. 근데 여성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여자들은. 배워서 알아야 하는데 남자들한테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끝나면 내가 그냥 피곤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럴 것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여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또 첫날 밤을 뭐 어떻게 해줘라 뭐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나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뭐. 예,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안아주고 예. 어떻게 키스해주고 어떻게 더닥거려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선배들한테 얘기 배우죠, 배우기는. 근데 이제 그런 지식들이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듣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혹은 인터넷보다 이제 더 많이 듣는 게 선배들. 동료나 뭐 예, 또래. 먼저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선배들한테 듣죠. 자식아, 마 여자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그럼 그게 다 사실로 알아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지금 몇 회 안 됐습니다만은 선생님 두 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 나이인데도. 그러니 그때까지 젊은 배워야 사람들은 된대요. 더 하죠. 예. 여자가 아니니까 배워야죠. 예,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막 그 전이 과정의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뭐 삽입 섹스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섹스, 삽입 이걸 떠나서 그 과정 얼마만큼 사랑스럽게 말을 해주고 얼마만큼 속삭여주고 또 거기에 달콤한 말이 더 황홀한 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남자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여자들은 약하고 무드에 약하고. 네. 저는 두 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는 건데요. 쑥스럽게도 일단 키스를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키스를 시작하면 이게 성행위의 시작이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다며요. 그냥 키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키스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다며요. 그럼요. 그냥 애무만으로도 끝날 수 예. 있고 근데 남자는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죠. 여자는 키스만 하고 그냥 포옹만 하고 자면 더 그냥 품에 안겨서 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예 서로 잘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 안내를 좀 잠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의 성에 대한 그 성지식을 들의 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야 될 성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청결. 그다음에 이제 청결. 네. 예. 두 번째 감사. 감사요? 네, 서로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 그 두 가지가 되면 또 행복한 섹스를 할 수가 있는데 신혼 첫날 밤에 5가지 전쟁 아시죠?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샤워. 샤워를 해라. 네, 청결. 예. 샤워를 안 하고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막 남자들이 참지 못해갖고 퇴근하면 들어오자마자 막 부인을 침대로 데리고 간다면서요. 그랬을 때 씻지도 않은 손, 샤워도 안 한 뭐 몸, 또 치아도 닦지도 않았던 뭐 그런 치아로 만약에 뽀뽀나 키스, 오랄 섹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만큼 우리 몸에 세균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그 반론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청결한 게 물론 좋은데요.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의 그 채취까지도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해는 가지만요. 네. 그걸로 인해서 여자들의 산부인과에 찾아오는 뭐 다 염증이나 질염 이런 게 건강 씻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게 그렇게 많대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그래서 닦을게요. 정말 치아를 안 닦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먹고 오랄 섹스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자들은 거기에 불나요? 불나고 맵고 화다가닥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염증 생기고.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다가 여기 균이 많은 상태에서 막 만진다고 생각을 장갑 해보세요. 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장갑 낄 여유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퇴근하고 오자마자 침대로 가서 눕힌다고 뭐 생각을 그렇죠. 해볼 때 예, 청결. 그만큼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누라의 건강, 부인의 건강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청결. 그다음에 이제 한참 분위기 잡고 누워. 워. 워. 네. 5개 워 중에 5가지 워 전제. 샤워, 누워. 예. 그다음에 세워. 그다음에 세워. 예. 예. 샤워를 알았어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눕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워야 세워. 된대요. 그다음에 끼워. 그다음에 끼워, 예. 끼워야 된대요. 고마워. 마지막에 고마워를 꼭 해라. 꼭 해야 돼요. 정말 하세요? 마지막에 정말 사랑하는 부인에게 고마워, 감사의 표시를 하시나요? 글쎄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행복했고 그렇게 왜 부인이나 남편이 서로의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또 그럼요. 관계를 만들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마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예, 그 행위 후에도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아, 그 다섯 당신으로 가지 인해서 샤워, 너무 행복하다는 누워, 거. 세워, 끼워. 고마워. 네. 그 아, 신혼 그건 다 첫날 또- 밤에 5가지 전쟁이라는 게 그 워인가 봐요. 아, 워. 그 워, 네, 전쟁. 전쟁 워. 아, 워. 예.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청결 문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이제 그 신혼 초에 아니면 혹시 이제 결혼 그 신혼여행 갔을 때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 긴장하거나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럼요. 예. 소심한 남자들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럴 경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꼭 진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여자가 이제 위트를 좀 갖고 예를 들어 같이 뭐 긴장했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뭐 산책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맥주를 한 잔 마신다든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애무해주거나 패팅을 하거나 오랄 섹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긴장을 좀 풀고 꼭 그날 밤이 아니어도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실은 꼭 그 남자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잘하려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매력이 없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혹시 병이 아닌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은 이럴 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여자분이 남자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걸 알고 이렇게 부드럽게 분위기도 해주고 맥주도 한 잔 먹여주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너무 잘해주면 남자가 또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거 프로 아니야? 어떻게 이게 순진한 여자가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우리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박사님처럼 성치유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신혼부부들의 성상담을 하시죠? 네. 예, 그래서 뭐 꼭 아기 낳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부부간의 성생활을 위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슬쩍 모른 척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밀어줘야겠네요. 뭐 첫 번째로 그 심리적인 그런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도 더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성에 대한 대화 막 얼마만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번에 이게 나올 얘기였었는데요. 처음에 성을 잘 모르니까 급하고 과격하게 막 이렇게 막 행동을 하다 보면 이 남자의 그 페니스가 부러진다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페니스도 부러질 수 있고 여자들 그 자궁 경부가 찢어져 갖고 오는 예, 경우도 자궁 있어요. 경부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자들은 부드럽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남자들 힘으로 댐비잖아요. 예, 힘으로 댐비면 여자들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삽입하려고 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왔을 때 아프고 예, 찢어지겠네요. 아프고 찢어질 예. 수 있고 남자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니까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그러네요. 인터넷으로만 하던 걸 다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실전으로 막 하다 예,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각종 체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체위를 하다 보면 그 각도가 안 맞는 각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은 이게 뼈가 없지만 부러져요. 그렇죠. 예. 부러질 경우 이거 옛날에는 기부스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부스 하면 안 되고 이거 꼬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성기가 뼈는 없지만 이게 혈관으로 돼 발기가 있잖아요. 되면 네. 이게 그 엿 같은 거 이렇게 천천히 누르면 휘어지지만 갑자기 팍 맞아요. 꺾으면 꺾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꼬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꼬매 보셨어요? 아니요. 참 그거 참 비적 있고 있었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혼에 필요한 다른 건강 상식. 일단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 계획도 뭐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이제 임신이 되는 그런 것도 뭐 조심을 해야 될 건지, 가족 계획을 아기를 이제 뭐 빨리 낳을 건지, 그렇다면 피임 뭐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임 방법에는 뭐 많이 알고 계신 뭐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도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오빠 말만 믿어 임신 안 되게 해줄게 하고는 지레 사정을 하면은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게 그것도 위험하다고. 얼마만큼 굉장히 위험한지. 위험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발기가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쿠퍼샘에서 나오는 윤활유 역할 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2,000마리 정도 예. 있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사정할 때만 딱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혼부부, 이제 신혼부부가 될 분들한테 한번 박사님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시고, 또 상담 소장님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오해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게 서로 미숙하다는 거. 근데 그 미숙함을 남자들은 위장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미숙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남자들은 실은 저 여자가 미숙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생각. 그리고 남자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을 여자들이 보면서 무조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남자들이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던 거. 이것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미숙한 것 당연해요.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케 했는데 막 떨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하면 잘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은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 미숙한 걸 서로 예쁘게 봐주고, 그리고 성이라는 게 한 큐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가고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할 때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소장님 한마디 예, 해주시죠. 저도 참 이 성이라는 부분이 함께 느껴야 행복하고 또 함께 느껴야만 되는데, 남자 혼자만의 또 하면 여자는 그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도 서로 얼마만큼 배려를 해주느냐. 그러면서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알면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거고, 그래서 둘이 얼마만큼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러야만이 더 부부가 행복하게 가지 않을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요? 시집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 이 빠진 동그라미가 굴러가면서 그 짝을 찾아서 막 다닙니다. 또 큰 짝을 껴보기도 하고 작은 짝 껴보기도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한테 딱 맞는 짝을 찾아서 그때 이제 아주 잘 굴러가는 걸, 그런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부라는 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부들이 가는 사랑의 길은 둘이 나란히 손잡고 평행선을 가는 거죠. 누구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평행선은 참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넘고 같이 견디고 같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부부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또 그 중에서 중요한 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얼토크 부부의 성, 오늘은 신혼부부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이란, 부부란 둘이서 손잡고 나란히 평행선을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길이 나오고 또 좁은 길이 나오고 이럴 때 서로 먼저 가도록 양보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